오늘은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앞으로의 삶에서 아주 소중한 기회를 놓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제만 해도 안경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집안을 온통 뒤집어 놓으신 적, 방에 들어왔는데 문득 내가 왜 여기에 들어왔지? 하고 멍해졌던 순간, 혹은 오래된 친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아 마음이 철렁했던 경험. 이런 순간들 누구나 한두 번쯤은 겪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건망증일까요? 아니면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있습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 70세, 80세가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력이 되살아나고 활력이 돌아온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1분의 기적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단 1분의 움직임이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치매를 예방하며 심지어는 잊고 지냈던 젊은 시절의 활력까지 되돌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도쿄대학교, 미국 하버드 대학 등 세계적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자료에 근거한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그 효과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움직임은 모두 쉽습니다.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1분, 그 짧은 시간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1분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서 한 달, 그리고 1년이 되면 여러분의 뇌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찾아오신 75세 이모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전에는 자꾸 깜빡해서 가족들에게 미안했는데 이제는 아침에 신문을 읽을 때 글자가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요. 나도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여러분, 뇌는 늙지 않습니다. 늙는 것은 우리가 뇌를 쓰지 않을 때, 뇌를 돌보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으로 여러분의 뇌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릴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바로 치매를 예방하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앞으로 제가 준비한 더 많은 뇌 건강 비밀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위한 약속이자 앞으로의 삶을 지켜내는 첫 번째 실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뇌를 깨우고 치매를 예방하는 1분의 기적 5가지 움직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5번째 움직임은 수많은 환자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방법입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로 알려드릴 움직임은 바로 엄지손가락 만지기입니다. 이 방법은 너무나 단순해 보여서 정말 이런 게 효과가 있을까?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간단한 손가락 움직임이 뇌를 깨우고 치매를 예방한다는 사실이 이미 여러 연구로 입증되었습니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양손을 앞으로 편안히 내밉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 끝으로 다른 손가락 끝을 차례대로 하나씩 만져줍니다. 먼저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순서로 차례차례 만집니다. 그 다음에는 거꾸로 새끼손가락, 약지, 중지, 검지, 엄지로 돌아옵니다. 이 단순한 반복을 1분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단순한 움직임 속에서 뇌 속에서는 매우 복잡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하게 발달한 신경망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글씨를 쓰고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고
바늘에 실을 꿰고 작은 단추를 잠그는 모든 정밀한 동작이 손가락 끝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정밀한 움직임을 지휘하는 곳이 바로 뇌입니다. 따라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뇌의 전두엽, 손뇌, 해마가 동시에 깨어나게 됩니다. 전두엽은 판단력, 집중력, 계획 능력을 담당합니다. 손뇌는 균형과 세밀한 동작을 담당합니다.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역할을 합니다. 즉, 손가락을 움직이는 순간 집중력, 균형, 기억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뇌 기능이 동시에 자극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은 손가락 움직임이 뇌신경망을 강화하고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손가락 끝과 뇌 사이의 연결 회로가 자극되면서 뇌 혈류가 증가하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김모 어르신은 평소 건망증이 심해 가족들의 걱정이 컸습니다. 신문을 읽어도 한 줄 읽으면 다음 줄이 기억이 나지 않아 같은 줄을 반복해서 읽곤 하셨습니다. 제가 엄지손가락 만지기 운동을 알려드렸더니 이분은 매일 아침 세수 전에 1분씩 꾸준히 하셨습니다. 3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은 환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글자가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전에는 신문 읽기가 고역이었는데 이제는 즐겁습니다. 실제로 뇌혈류 검사를 해보니 운동 전보다 전두엽의 혈류량이 확연히 증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어르신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만난 68세 여성 환자분도 계셨습니다. 그분은 요리하면서 자꾸 양념을 빼먹고 장을 봐 와도 무엇을 샀는지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엄지손가락 만지기를 알려드린 뒤 부엌에서 요리할 때나 TV 광고 나올 때 틈틈이 하셨습니다. 2달 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시장에 가서 사온 걸 또 사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메모도 잘 되고 기억도 오래 가요. 이 운동을 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하시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천천히 손끝의 감각을 느끼며 하셔야 합니다. 마치 손끝에서 뇌까지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그 자극을 느끼면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이 운동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식사 후 의자에 앉아 쉴 때, 심지어는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분, 짧게는 30초라도 좋습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작은 손가락의 만짐이 단순히 손의 움직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작은 자극이 뇌 전체를 깨우고 기억력을 회복시키며 치매를 멀리하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작지만 강력한 뇌를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움직임은 바로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이 움직임은 보기에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저 까치발을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일 뿐이지요. 그런데 이 단순한 움직임 속에 치매를 예방하고 뇌를 젊게 만드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왜 발 뒤꿈치 들기가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혈류 때문입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 무게의 약 2%밖에 되지 않지만 산소와 영양분은 무려 20% 이상을 소비합니다. 그만큼 뇌는 혈류에 의존하는 장기입니다. 혈류가 줄어들면 곧바로 뇌세포가 손상되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혈관이 딱딱해지고 심장의 펌프 기능도 약해집니다. 그 결과 뇌로 올라가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나 발 뒤꿈치를 반복해서 들었다 놓으면 하체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하며 심장을 도와줍니다. 이 과정에서 혈액이 위로 강하게 밀려 올라가 뇌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즉, 발 뒤꿈치 들기는 뇌로 가는 혈류를 늘려 뇌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움직임입니다. 일본 나고야 의과대학 연구팀은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 뒤꿈치 들기를 하루 3분씩 꾸준히 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 속의 노폐물이 훨씬 더 잘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범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발 뒤꿈치 들기는 단순한 근력 운동이 아니라 뇌 속 쓰레기를 청소하는 청소부 운동인 셈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이 운동을 뇌 청소 움직임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68세 여성 환자분은
항상 잠을 설치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밤에 뒤척이다 새벽에 깨고 나면 다시 잠들기 힘들어 피곤한 날이 많았지요. 제가 발 뒤꿈치 들기를 알려드렸고 이분은 부엌에서 요리를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틈틈이 1분씩 해보셨습니다. 몇 달 후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머리를 베개에 대면 스르르 잠이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고 개운합니다. 뇌 혈류가 원활해지니 숙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74세 남성 환자분은 기억력 저하와 함께 자주 어지럼증을 호소하셨습니다. MRI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뇌 혈류가 줄어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발 뒤꿈치 들기를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 1분씩 하도록 권했습니다. 한 달 뒤 어지럼증이 줄었고 기억력 검사 점수도 향상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계단 오를 때 머리가 띵하고 다리에 힘이 없었는데 지금은 한결 가볍습니다. 몸이 다시 젊어진 것 같아요. 물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무릎이나 발목 관절이 약하신 분은 반드시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하셔야 합니다. 균형을 잃어 넘어지면 오히려 큰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10회 정도부터 시작해 점차 횟수를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발 뒤꿈치 들기는 단순한 까치발 서기가 아닙니다. 이 동작은 뇌 속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고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가득 채워 넣는 강력한 청소부입니다. 아침에 세수하면서 설거지할 때 혹은 TV 보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딱 1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뇌는 반드시 반응할 것입니다. 작은 발 뒤꿈치의 움직임이 여러분의 뇌를 깨끗하게 하고 치매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움직임은 발가락 움켜쥐기와 펴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가락이 뇌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고 의아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발은 단순히 우리가 서고 걷는 데 쓰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발에는 무려 7,000개가 넘는 신경말단이 몰려있고 이 신경들이 바로 뇌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은 흔히 제2의 심장 또는 작은 뇌라고 불립니다. 사실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과정에서도 손과 발은 뇌와 함께 가장 먼저 발달하는 기관입니다. 그만큼 뇌와 발의 연결은 아주 긴밀합니다. 따라서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뇌가 직접적인 자극을 받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순서대로 한번 해보세요.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발을 바닥에 붙입니다. 발가락을 힘껏 오므려서 주먹처럼 말아줍니다. 그리고 5초간 유지합니다. 그 다음 발가락을 활짝 펼쳐서 최대한 벌립니다. 역시 5초간 유지합니다. 이 동작을 1분 동안 반복합니다. 이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발가락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될 때 발바닥의 혈액이 위로 밀려 올라가면서 혈류순환이 원활해집니다. 특히 뇌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면서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됩니다. 또한 발의 감각신경이 뇌의 채성 감각피지를 자극하면서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일본 교토대학교 연구팀은 발가락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 그룹에서 뇌혈류량이 증가하고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늦어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낙상사고 발생률도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즉, 발가락 운동은 단순히 뇌 건강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 회복, 낙상 예방, 치매 위험 감소라는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운동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 이모 어르신은 평소 다리에 힘이 빠져서 조금만 걸어도 주저앉을 것 같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또 자주 넘어질 뻔해 가족들의 걱정이 컸습니다. 제가 발가락 움켜쥐기와 펴기를 알려드렸고 이분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5분씩 꾸준히 하셨습니다. 3달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계단만 봐도 겁이 났는데 지금은 발에 힘이 생겨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버스를 탈 때도 덜 흔들리고 넘어질까 걱정이 줄었어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70세 여성 환자분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 기억력 감퇴가 걱정이었습니다. 특히 요리하면서 재료를 빼먹는 일이 잦았지요. 제가 발가락 운동을 권유했고 이분은 요리 준비할 때 발을 꼼지락거리며 이 운동을 실천했습니다.
몇 달 후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머리가 맑아지고 요리할 때도 집중이 잘 됩니다. 전에 비해 건망증이 줄었어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발가락 관절에 염증이 있거나 통증이 심한 분은 처음부터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볍게 발가락을 펴는 동작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힘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소 발이 잘 붙는 분은 이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증상이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한 당뇨 합병증이나 말초신경병증이 있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운동은 생활 속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신문을 읽으면서, 심지어는 식탁에 앉아 식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특히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신 분들에게 권장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이 다리 쪽에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드는데, 발가락 움켜쥐기와 펴기를 하면 즉시 혈류가 위로 올라가 뇌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발가락은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가락은 뇌와 연결된 작은 리모컨입니다. 이 리모컨을 매일 눌러주면 뇌는 깨어나고 기억력이 되살아나며 치매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작은 발가락의 움직임이지만 그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루 1분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뇌는 반드시 반응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움직임은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바로 혀 돌리기입니다. 여러분, 혀라고 하면 단순히 음식을 씹거나 삼키는 데 쓰이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혀는 단순한 근육 덩어리가 아닙니다. 혀는 뇌신경과 직접 연결된 기관으로 움직일 때마다 뇌가 자극을 받습니다. 따라서 혀를 움직이는 것은 곧 뇌를 운동시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혀 돌리기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입을 다문 상태에서 혀끝을 치아와 잇몸 사이에 붙이고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돌립니다. 시계 방향으로 30초, 반시계 방향으로 30초, 총 1분 동안 하시면 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뇌에 주는 자극은 생각보다 큽니다. 혀를 움직이면 뇌신경 중에서도 뇌의 말하기, 삼키기, 얼굴 근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신경들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뇌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고 뇌세포가 자극을 받아 활발해집니다. 특히 노년기에 흔히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발음이 어눌해지고 삼키는 힘이 약해져서 자꾸 사레가 걸리는 증상입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면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혀 돌리기는 이런 위험을 막아주면서 동시에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본 가나가와 치과대학 연구팀은 혀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혀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렸고 삼키는 기능도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심지어 언어 표현력에서도 차이가 뚜렷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혀 돌리기는 뇌 건강, 말하기, 삼키기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귀한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 번의 움직임으로 세 가지 이득을 주는 뇌 운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0세방 모 어르신은 평소 밥을 먹을 때마다 자주 사레가 걸려 식사가 두려웠습니다. 밥을 먹다 기침이 나고 물만 마셔도 목에 걸려 힘들어 하셨습니다. 제가 혀 돌리기를 알려드렸더니 이분은 식사 전후로 하루 23분씩 실천했습니다. 2달 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식사할 때마다 불안했는데 요즘은 잘 삼켜지고 밥 먹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밥상에 앉아도 눈치 보지 않게 됐어요. 또 다른 사례입니다. 74세 여성 환자분은 기억력 저하뿐만 아니라 발음이 점점 어눌해지는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 상대방이 자꾸 다시 말해달라고 해서 속상해하셨습니다. 제가 혀 돌리기를 권했는데 이분은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혀 돌리기를 하셨습니다. 3달 후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전화할 때도 제 말이 또렷하게 잘 전달돼요. 손주들이 예전보다 할머니 말이 잘 들린다고 해요. 혀 돌리기를 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돌리면 근육만 긴장되고 뇌 자극은 약해집니다. 천천히 혀가 입안 구석구석을 스치며 움직이는 것을 느끼면서 하셔야 합니다. 또 처음에는 턱이 뻐근할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근육이 적응하면서 훨씬 편안해집니다.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팁도 있습니다. 아침 양치 후 거울을 보면서 1분,
저녁에 TV를 보면서 1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1분. 이렇게 하루 3분만 투자하셔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혀 돌리기는 단순히 입안의 운동이 아닙니다. 이 작은 동작이 뇌를 자극하고 발음을 또렷하게 하고 삼키는 힘을 강하게 하여 삶의 질을 지켜주는 강력한 비밀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꼭 필요한 한 번의 움직임으로 3가지 이득을 얻는 뇌 운동,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소개할 움직임은 박수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뼉을 치는 게 무슨 운동이 되나요? 하고 고개를 갸웃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손뼉치기는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뇌와 온몸을 동시에 깨우는 강력한 뇌 운동입니다. 먼저 손의 구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에는 300개가 넘는 신경과 혈관, 수많은 지압점이 모여 있습니다. 손바닥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신체의 여러 장기가 반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박수를 치면 이 지점들이 동시에 자극을 받으면서 그 자극이 곧바로 뇌로 전달됩니다. 또한 박수를 치면 손바닥의 모세혈관이 팽창하면서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면서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고 뇌세포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박수를 리듬감 있게 치면 뇌파 중 알파파가 증가합니다. 알파파는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뇌파입니다. 그래서 박수를 치고 나면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되어 활력이 살아납니다. 실제 재활치료 현장에서도 박수 운동은 치매 환자들에게 활용됩니다. 손바닥의 진동이 뇌를 깨우고 뇌신경망을 다시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악과 함께 박수를 치면 청각과 운동신경이 동시에 자극되어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70대 초반 여성 환자분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불면증과 우울감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권한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1분, 점심 식사 후 1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1분, 이렇게 하루 3번 박수를 치는 것이었죠. 2달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웃다 보니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밤에도 숙면을 취할 수 있어서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힘이 없었는데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기다려집니다. 실제로 뇌파 검사에서도 알파파가 뚜렷하게 증가한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8세 남성 환자분입니다. 이분은 손발이 늘 차갑고 기억력이 점점 떨어져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박수 운동을 권했고 이분은 저녁 식사 후 가족들과 함께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습관을 만드셨습니다. 3개월 뒤 다시 배웠을 때 손발이 따뜻해졌고 기억력 검사 점수도 이전보다 향상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예전 친구들의 전화번호가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 사람 얼굴도 더 잘 기억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손발이 따뜻해지니 마음까지 든든해졌습니다. 박수를 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손목이나 손가락 관절에 통증이 있으신 분은 너무 세게 치지 말고 가볍게 두드리듯이 치시면 됩니다. 또 소리에 민감하거나 청력이 약한 분은 박수 소리를 줄여서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꾸준히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박수 운동은 언제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몸을 깨울 때, TV를 보면서, 광고 시간에, 가족들과 노래할 때, 혹은 산책을 하면서도 가능합니다. 특별한 공간이나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1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박수는 단순히 기쁨을 표현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박수는 뇌를 깨우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마음까지 밝게 해주는 강력한 건강 습관입니다. 하루 1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박수 소리 속에서 뇌는 반드시 다시 활짝 깨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단 1분만 투자하면 뇌를 깨우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5가지 움직임을 함께 배워보셨습니다. 첫 번째는 엄지손가락 만지기였습니다. 이 단순한 손끝의 움직임이 사실은 뇌의 전두엽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까지 깨우는 열쇠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발 뒤꿈치 들기였습니다. 까치발을 들었다 내리는 단순한 동작 속에 뇌 혈류를 늘리고 뇌 속 노폐물을 청소하는 힘이 숨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발가락 움켜쥐기와 펴기였습니다. 작은 발가락을 오므리고 펴는 것만으로도 뇌와 발 사이의 연결이 살아나고 균형이 좋아지며 치매와 낙상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혀 돌리기였습니다. 혀라는 작은 기관이 단순히 음식을 삼키는 데 그치지 않고 뇌와 언어, 삼키는 기능까지 동시에 강화하는 소중한 운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박수치기였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손뼉치기가 뇌를 자극하고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며 몸과 마음까지 환하게 밝혀준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보셨듯이 이 다섯 가지 움직임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운동복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의자에 앉아서 심지어는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는 움직임들입니다. 하루 1분, 그 짧은 시간이 모여 여러분의 뇌를 다시 살아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손가락을 움직이고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려 보십시오. 작은 움직임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분의 뇌를 지키고 삶을 바꾸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입니다. 70세든 80세든 심지어는 90세를 넘기셨더라도 뇌는 여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가 자극을 주는 만큼 반응하고 노력하는 만큼 되살아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버튼 누르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위한 작은 다짐이자 실천입니다. 또한 이 영상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소중한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내고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언제든 다시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1분의 움직임이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깜짝 놀라실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건강 비밀을 공개할 예정이니 꼭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활기찬 삶을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